1번 다음 특성 방정식 중 안정된 시스템인 것은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즉 루스 판별법을 통해서 이 제어계가 안정인지 불안정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루스 판별법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특성 방정식에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개수가 같은 부호를 갖고 있어야 된다. 다 플러스이거나 또는 다 마이너스이거나. 세 번째로는 루스 판별법에 의해서 첫 번째 열의 부호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즉 첫 번째 열의 부호가 다 같아야 된다. 그럴 경우 우리는 안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라 중에서 보시게 되면 가번 같은 경우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불안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번도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플러스가 있으니까 얘도 불안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라번 보시면 S의 4차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번도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남은 라번이 안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방정식 중 안정이 될 필요 조건을 갖춘 것은 가번 같은 경우에는 S의 3차항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불안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번은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네요. 얘도 불안정하다. 다번도 여기가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요. 얘도 불안정하다. 그럼 라번만이 S의 3, 2, 1, 0. 그 다음에 모든 부호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라번 같은 경우는 루스 판별법의 어떤 필요 조건을 갖추고 있겠다.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지역의 안정 상태는 어떠한가? 보시게 되면 얘를 루스 판별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얘는 여기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K 값이 어떠한 값을 갖던 간에 이 제어계는 무조건 불안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번의 K 값에 관계없이 불안정하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즉 K 값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불안정하죠.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특성 방정식 S의 제곱 플러스 KS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인 제어계가 안정이 돼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S의 2차까지 있기 때문에 S의 2차, S의 1차, S의 0승 뭐 이렇게 있겠죠. 보시면 개수가 1, K, 2K 마이너스 1입니다. 1, K, 그 다음에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은 얘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0이면 그 위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죠? 얘가 이쪽으로 온다. 그래서 여기는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열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럼 얘는 플러스니까 K는 0보다 커야 되겠죠. K는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K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 되겠죠. 2K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1이 넘어가면 2K는 1 요게 될 것이고요. K는 맞나요? 부호를 잘못 썼네요. 2K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얘는 1이 되고 K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다. 그죠? K는 0보다 커야 된다. K는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 두 개 중에 다 만족하는 건 뭐예요? K 값이 2분의 1보다 큰 게 되겠죠. 답은 나번에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에 양의 실수부를 갖는 근은 몇 개가 되겠는가? 얘도 루스 판별법으로 풀어주셔야 되겠다. S의 3, S의 2, S의 1, S의 0 되겠죠. 개수를 보시면 1, 11, 2, 40 1, 11, 2, 4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자 요것분의 11분의 요렇게 곱한 거 22 마이너스 요렇게 곱한 거 40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여기가 0 될 거 아니에요. 얘가 0, 0이니까 그럼 여기는 40이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오기니까 그럼 딱 봐도 여기 22 빼기 40 하게 되면 얘는 음수죠. 그죠?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부호가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었어요. 그죠? 두 번 바뀌었다. 그래서 양의 실근은 몇 개가 되냐면 두 개가 됩니다. 부호가 두 번 바뀌었기 때문에 양의 실근은 두 개가 된다. 그리고 이 제역에는 당연히 불안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답원의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안정도를 판단하여라. 안정도를 판단하여라. 보시죠. S에 4 차까지 있으니까 S에 4, 3, 2, 1, S에 0 이렇게 나오겠어요. 개수는 1, 2, 1, 4, 2 1, 2, 1, 4, 2, 0 이렇게 되겠죠. 없으면 0이죠. 그럼 여기는 2분의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러면 딱 봐도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부호가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불안정이다. 답은 가번에 불안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안정 조건으로 판별하면 이 개는 어떠한가? 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에 4, 3, 2, 1, 0. 자, 개수를 보시면 1, 2, 5, 4, 2. 1, 2, 5, 4, 2, 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자, 여기는 2분의 이렇게 곱하면 1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가 2분의 6이 되니까 이 부분이 3 되겠네요. 3. 자, 여기는 2분의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0. 그래서 2 나와요. 근데 여기가 0이니까 그냥 여기가 2 나온다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볼게요. 여기는 3분의 이렇게 곱하면 12 빼기 이렇게 곱하면 4. 3분의 8 나오겠네요. 3분의 8. 여기가 0, 0이니까 여기가 0 나와요. 그럼 여기가 0이면 여기는 이게 이렇게 와서 2가 되겠죠. 그러면 루스판별법의 일렬을 보시게 되면 부호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제역에는 안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가번 안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분석한 결과이다. 옳은 것은 그럼 얘를 구해보시면 되겠다. S의 5승, S의 4승, S의 3승, S의 2승, S의 1, S의 0. 개수를 보시게 되면 1, 2, 2, 3, 4, 1. 1, 2, 2, 3, 4, 1.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2분의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2분의 1 되겠다. 자, 여기는 똑같이 2분의 이렇게 곱하면 8,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되나요? 2분의 7. 여기는 2분의 7이 됩니다. 여기가 0, 0이니까 여기는 0 될 것이고요. 자, 여기는 2분의 1에 요거 분의 이렇게 곱하면 2분의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4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1 나오네요. 그죠? 이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1 나와요. 얘는 어쨌든 간에 그냥 불안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에 뭐 계산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1 얘랑 얘랑 곱하면 0 뭐 나와요? 1 나오죠? 굳이 여기 계산하지 않아도 얘가 0이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1 됩니다. 그죠? 자, 여기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11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77 되고요. 맞죠?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네. 플러스 22분의 78이 되네. 22분의 78 이렇게 나와요. 뭐 그럼 11분의 뭐 39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여기는 0, 0이니까 얘가 0 될 거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1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호가 한 번, 두 번 바뀌었어요. 그쵸? 어쨌든 이 제역에는 불안정이고요. 부호가 두 번 바뀌었기 때문에 우반구에 특성근이 두 개가, 그러니까 양의식은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원에서 보시면 S평면 우반면에 근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스템이 된다. 그러니까 답원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제역의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안정성을 판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얘는 우리가 뭐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이 되기 위한 조건이 특성근이 S평면에 어디에 있으면 될까요? 좌반구에 있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뭘 구하면 돼요? 특성근만 구해도 되겠다. 특성근으로도 구할 수 있고 루스 판별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fs가 이렇게 돼 있어요. s 플러스 2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얘에서의 이퀄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특성근이 마이너스 2예요. 여기는 특성근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라는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 차 뭐예요? 좌반구에 있기 때문에 얘는 안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답은 그냥 안정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루스 판별법에 의해서 한 번 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 판별법에 의해서 구하면 자, 얘는 s의 세제곱 플러스 2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얘랑 곱하면 2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 이퀄 0 나옵니다.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s의 세제곱 제곱 보시게 되면 플러스 4s 제곱이 되고요. s 보시게 되면 플러스 6s가 되고요. 플러스 4 이퀄 0 됩니다. 그럼 얘를 루스 판별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의 3승, s의 2승, s의 1승, s의 0승 이렇게 볼게요. 1, 4, 6, 4 1, 4, 6, 4 이렇게 되나요? 이거 0, 0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0 될 것이고요. 여기가 0이니까 얘는 여기는 4가 될 것이고 여기는 4분의 이렇게 곱하면 24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4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5가 되겠죠. 5. 그러면 루스 판별법의 1열에 부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안정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루스 판별법으로도 풀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특성근을 가지고 얘가 안정인지 불안정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답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중 루스 안정도 판별법에서 그림과 같은 제어가 안정이 되기 위한 K값으로 적당한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얘에 대한 페르프 전달함수 MS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G분의 G로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GS라고 하는 값이 S에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에 2K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럼 페르프 전달함수 MS는 어떻게 될까요? MS는 얘는 단위 부계한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나오면 페르프 전달함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S에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에 이게 뭐가 내려온다고요? 플러스 2K. 이게 페르프 전달함수가 돼요. 그러면 이 페르프 전달함수가 0이 되는 이 함수를 뭐라고 해요? 특성 방정식이다.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FS는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플러스 2K
equal 0. 얘가 특성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루스 판별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fs는 전개를 해볼게요. 얘랑 전개해 보면 s에 여기 전개하면 s의 제곱 3s 플러스 2가 되겠네요.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플러스 2k equal 0. 다시 한번 적을게요. s의 세제곱 플러스 3s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k equal 0 나와요. 그럼 얘를 루스 판별법에 의해서 s의 3승, s의 2승, s의 1승, s의 0승 해볼까요? 1, 3, 2, 2k 1, 3, 2, 2k 나머지 여기가 0이란 얘기네요. 그럼 여기도 0이란 얘기네. 그죠? 여기가 0이면 여기는 2k란 얘기고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다. 3분의 요거분의 이렇게 계산하면 6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자 요거는 k는 0보다 커야 돼요. 6-2k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6-2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6, 2k. 그럼 k는 3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k가 3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k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럼 k 값은 1 또는 2면 되겠다. 그죠? 답 찾아보시면 1 있네요. 그죠? 1. 가번에서 1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됐을 때 계통이 안정이 되려면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동일한 문제가 되겠네요. s의 3승, s의 2승, s의 1승, s의 0승 이렇게 되겠다. 그죠? 1, 34.5 그죠? 7,500 K 이렇게 되나요? 0, 0 0, 0이니까 여기가 0 여기가 0이니까 7,500K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34.5 분의 이렇게 곱하면 34.5 곱하기 7,500 마이너스 7,500K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K 값은 0보다 커야 돼요. 우선은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34.5 곱하기 7,500 마이너스 7,500 K가 0보다 커야 돼요. 맞나요? 그럼 여기 7,500으로 나눌까요? 이렇게 34.5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결국에 K는 34.5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K는 0보다 크고 34.5보다 작아야 된다. 답은 가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루스 판별법에 의한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오메가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했을 때 G, J, 오메가의 크기와 위상각을 극좌표로 그린 것을 이 궤적을 표시한 선도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G, J, 오메가에서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그 궤적을 그린 것을 우리는 뭐냐면 나이퀴스트 선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 나이퀴스트 선도. 그럼 나이퀴스트 선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오메가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뭐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좌표가 얘가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 1, J 0 여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얘는 안정이고 얘가 바깥쪽으로 들어오면 불안정이다.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라. 오메가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그 벡터의 궤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요 점이 마이너스 1, J 0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정이고 바깥쪽으로 들어오면 불안정이다. 아시겠죠? 어쨌든 답은 이제 나이퀴스트 선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나이퀴스트 선도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중 뭐 틀린 것은 첫 번째는 안정도를 개선한 법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상대 안정도를 알 수 있다. 이 상대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득 여유라든가 그 다음에 위상 여유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라 볼 수 있습니다. 다 정상 오차를 알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우리가 제어계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과도 상태에서는 안정으로 가냐 못 가느냐,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고, 정상 상태에서는 얘가 정상 상태까지 왔을 때 오차가 얼마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란 얘기예요. 나이퀴스트 선도라고 하는 것은 얘가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이것을 판단을 하고요. 이때 안정의 범위, 즉 어디까지가 넘어가면 불안정이 되고 어디까지 안쪽이면 안정이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즉 이득 여유라든가 위상 여유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오차는 알 수가 없다. 즉 오차는 뭐예요? 정상 상태에 갔었을 때 우리가 목표값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나이퀴스트 선도는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하는 거지 오차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 오차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최소 위상 함수는 양의 위상 여유이면 안정이다. 그러니까 위상 여유가 플러스이면 그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즉 GM의 값이 0보다 크면 안정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나번. 최소 위상 함수가 위상 여유가 0이면 임계 안정이다. 즉 세타 m이라는 값이 0보다 크면 안정이고 얘가 같으면 안정과 불안정의 경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임계 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 최소 위상함수의 상대 안정도는 위상각의 증가와 함께 위상각의 증가와 함께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죠. 그러니까 위상각이 크면, 즉 그 얘기는 요 값이 크면 클수록 여유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상각이 증가할수록 여유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번이 잘못됐습니다. 이득 교차 주파수는 진폭비가 1이 되는 주파수이다. 이득 교차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이 이득지가 0dB임을 의미합니다. 0dB라고 하는 것은 이 G, J, 오메가의 절대값이 1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번이 잘못되었다.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퀴스트 선도에 결정하는 이득 여유는 4에서 12이고 위상 여유가 30에서 40도일 때 이 제역에는 얘가 둘 다 뭐예요? 양수이잖아요. 양수니까 제역에는 안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라번 안정이 되겠습니다. 16번 GS가 SS 플러스 1 K의 나이퀴스트 선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보시게 되면 S평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달함수 GS라고 하는 값이 S의 S 플러스 1분의 어떤 K 값으로 주어져 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빼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S분의 1이잖아요. 그쵸? S분의 1. 이거 빼놓고 하면 S분의 1이란 말이에요. S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J 오메가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마이너스 J 오메가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건 뭐죠? J가 90도잖아요. 마이너스 90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출발한다. 얘가 S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S의 2승, S의 3승, S의 4승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S의 1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얘가 1승이면 여기에서 출발, 2승이면 여기에서 출발, 3승이면 여기에서 출발. 벡터 궤적이. 자, 그리고 얘가 S 플러스 A라고 하는, S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한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한 개의 사분면, 그러니까 사분면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이 면 중에 하나만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S의 1승의 S 플러스 1의 K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서 하나면만 통과하는 이런 벡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S 플러스 뭐 2 이런 게 하나 더 붙었다고 쳐요. S의 1승이니까 어디에 출발해? 여기서 출발해요. 그 두 개의 면을 통과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2승이다라고 하면 얘가 2승이고 얘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두 개의 면을 통과한다 이거야. 여기에서 출발해서 두 개의 면을 통과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지금 한 건 요거잖아요. S의 1승에서 출발해서 한 개의 면을 통과한다. 어디로? 0으로. 답 찾아보시면 라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17번. 다음 중 위상여유의 정의는 무엇인가? 위상여유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보드선도를 하나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선도에서 여기가 이제 0dB, 뭐 이득이 뭐 1인 0dB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위상이 뭐 마이너스 뭐 180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득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0dB인 점을 이득 뭐 교차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값을 변화시켰을 때 위상이 뭐 이렇게 변화를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80도인 점을 우리는 위상 교차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득 교차점에서 교차점 주파수 요만큼을 우리는 위상 여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상 교차점에서 요만큼을 이득 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득 교차점에서 요 주파수에서 위상이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160도다 라고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는 180이고 얘는 160이니까 이 위상 여유는 얼마가 돼요? 2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잘 보면 20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 160, 마이너스 160에다가 뭐를? 180을 더하면 20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상 여유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득 교차점, 즉 이득 교차점 주파수에서 위상 각에다가 180을 더한 게 위상 여유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라번에서 이득 교차 주파수에서 위상각에 180도를 더한 값이 위상 여유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라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18번. 자, 다음에 이득 여유는 얼마인가? 게르프 전달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게르프 전달함수 GH, J, 오메가 주파수의 함수를 우리가 쓰겠다 이거예요. 쓰시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J 오메가 플러스 1, J 오메가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개를 해보면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얘는 2, 1이니까 J3 오메가 플러스 얘랑 곱하면 2분의 2가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실수부잖아요. 2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J3 오메가 분의 2가 돼요. 그때 우리가 이득 여유라고 하는 것은 이득 여유 GM이라고 하는 것은 GM이라는 건 20 로그 GH의 분의 1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떠한 절대값이냐면 허수부가 0이 될 때의 절대값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허수부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뭐죠? 요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값이 0이 되려면 오메가에다 뭘 넣어줘야 돼요?
0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오메가에다 0 넣어줘야지 얘가 허수부가 0이 되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도 0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2분의 2가 돼서 얘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죠? GHJ 오메가가 얼마가 된다고요? 1이 된다고요. 그럼 얘는 이등여는 20 로그 1분의 1 돼서 얘가 0d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0 dB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이등 여유가 20dB가 될 때 K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 오메가를 전개를 해볼게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2, 3, J3 오메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J의 제곱 2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분의 K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을게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J3 오메가 분의 K가 돼요. 그럼 얘는 허수부가 0이 되려면 이게 허수부잖아요. 0이 되려면 얘도 마찬가지 오메가가 0 넣으면 허수부가 0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0 들어가니까 1분의 K니까 얘는 이제 K가 되겠다. K. 그죠? J 오메가의 절대값은 그냥 K가 돼요. 그러면 이득 여유 GM은 20 로그 여기가 G H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GH가 뭐였어요? K였단 말이에요. K. 그죠? 얘가 뭐가 되기 위해? 20dB가 되기 위한 K값이 얼마이냐? 그럼 얘가 20이 되려면 이 값이 10이 돼야 돼요. 10. 그죠? 결국에는 K분의 1이 1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K는 1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0.1이 되면 된다. 답은 라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20번 문제. 보드선도상의 안정조건을 옳게 나타낸 것은 뭐 이등 여유라든가 위상 여유가 0보다 크면 안정인 거죠. 가번이 되겠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렇죠? 가번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안정도 판별법 중 GS, HS의 극점과 0점이 우반 평면에 있을 경우 판정이 불가능한 방법은 보드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평면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득 곡선과 위상 곡선을 사용하는 게 보드선도잖아요. 그래서 보드선도가 극점과 0점이 뭐 우반 평면에 있을 경우 판정이 불가능한 방법이 되겠죠. 보드선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벡터의 궤적의 임계점 마이너스 1, J0에 대응되는 보드선도상의 점은 이득 A, 위상 B가 되는 점이다. A, B에 알맞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나이퀴스트 선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나이퀴스트 선도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점이 마이너스 1, J다, J0라고 했잖아요. 얘는 뭐예요? 안정과 불안정의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 안정과 불안정의 경계가 된다. 그럼 보드선도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0dB이고 얘가 마이너스 180도를 기준으로 이러한 이득곡선과 이러한 위상곡선인 거예요. 그럼 경계는 뭐겠어요? 당연히 0dB와 마이너스 180이 안정과 불안정의 경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가번의 A는 0dB, B는 마이너스 180도가 되겠습니다. 가번 되겠네요. 자, 다음 23번. 보드선도의 이득교차점에서 위상각 선도가 18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도 위에 있을 때 이 개의 안정 여부는 이건 보드선도를 또 그리면 되죠. 얘가 0dB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80이다. 그렇죠? 얘가 이득 교차점이고 얘가 위상 교차점이다. 그럼 여기가 0dB 이득 교차점
점에서 요 위상 곡선이 마이너스 180보다 위에 있으면 얘는 안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마이너스 180쪽 상부에 있을 때 얘가 요거보다 위에 있을 때 안정이냐 불안정이냐를 묻는 거죠. 안정이다. 그죠? 라번이 답이 된다. 그죠? 자, 다음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계에서 원래 시스템의 극점을 첨가하면 뭐 일어나는 현상은 이거를 전달함수 뭐 GS에서 뭐 예를 들면 뭐 S 플러스 A, S 플러스 B 분의 뭐 어떤 K라고 했을 때 극점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런 게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극점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회로가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회로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 안정도가 더 나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제어를 생각을 할 때 과도 현상과 정상 상태를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극점을 증가하게 되면 어떤 회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안정 상태, 즉 과도 상태에서 안정으로 가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점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안정도가 나빠진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시스템의 안정도가 감소가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극점이 증가하게 되면 S분의 1 이런 거잖아요. 그럼 S분의 1은 우리가 라플라스에서 얘는 뭐죠? 적분이잖아요. 그죠? 제어에서 적분은 뭐예요? 응답 속도는 느려지고 오차가 줄어드는 애잖아요. 그러면 응답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과도 상태가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도응답 시간이 어떻게 된다? 짧아지는 게 아니라 길어진다. 그렇죠? 길어진다. 자, 근계적을 S평면의 왼쪽으로 옮겨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S평면에서 보시게 되면 S평면을 보게 되면 자, 이쪽이 안정이고 얘가 불안정이잖아요. 그럼 근계적이 자, 극점이 증가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더 복잡해지고 불안정하게 되니까 뭐예요? 근계적이 불안정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옮겨지게 되겠다. 라번 안정도와 무관한 게 아니라 안정도가 나빠진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가하고 라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얘는 안정도가 감소된다고 했고 얘는 안정도가 무관하다고. 둘 중에 하나는 뭐 틀리거나 맞거나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번이 안정도가 나빠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